지금부터 2022년 제2회 전산응용 기계도 기능사에 대한 해설을 시작하겠습니다. 1번입니다. 탄수광이 함유된 원소 중에서 100점 있는 헤어크랙의 원인이 되는 것은 이 100점은 하얀색 점이 보이는 것이고 헤어크랙은 미세한 크랙을 말합니다. 자, 요 두 개의 원인은 수소가 되겠습니다. 자, 황은 뭐였습니까? 저결취성. 이는 상온취성의 원인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결정입자가 조대화되면서 그거로 인해서 균열이 일어나게 되죠. 구리는 이제 고온취성의 원인이 됩니다. 그리고 아변할 때 균열이 일어난다. 자,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정답 3번입니다. 2번입니다. 알루미늄 규속의 합금인 이 실루민 시험에 많이 나오죠. 이 실루민의 주요 조직에 나타나는 규소의 거친 결정을 미세화 처리한다. 강도 개선하기 위해서는 나트륨을 첨가합니다. 요거 바로바로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킬드강. 킬드강은 이제 강궤 상부에 중앙부에 수축공이 생기는 결함이죠. 강궤가 이런 식으로 이제 만들어졌을 때 요 상단에 수축공이 이렇게 나타나는 게 요게 킬드강이죠. 그래서 정답은 4번입니다. 림드강은 어떻게 됐습니까? 림드강은 요 주변에 이렇게 공기방울이 이렇게 많이 나는 거, 이렇게 또 배치가 되는 거. 세미킬드강은 수축공이 이렇게 있으면서도 공기방울이 이렇게 배치된 거. 요게 세미킬드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 4번. 자, 4번입니다. 자, 6대4 황동. 우리 6대4 황동은 뭐였습니까? 황동 자체가 황구아. 구리 플러스 아연의 합금이죠. 그래서 아연의 합금량이 30%인 게 7대3이고요. 40% 아연이 합금한 게 6대4였습니다. 그러면 아연이 40% 정도 합금된 6대4 황동에 철을 1~2% 첨가하였다. 그러면 바로 여러분들 델타 메탈이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요 쾌삭 메탈은 이 쾌삭 황동이라고도 하죠. 그리고 이거는 이제 황동에다가 이제 납이 0.5에서 3% 합금함으로써 이제 피절삭성, 절삭되는 것을 향상시킨 거 그거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정답 2번. 5번입니다. 주철, 캐스트 아이언이죠. 평균 탄수화물이랑 4.5% 정도 되고 주철의 특성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주철의 강보다 인성이 작죠. 왜? 탄수화물량이 많기 때문에. 일반적인 스틸 강은 탄수화물량이 2% 이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답 3번. 구리의 특성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거. 구리는요 전열성이 좋아요. 그 다음에 가공성도 좋습니다. 이용하지 않다는 잘못된 표현이죠. 2번입니다. 7번. 황의적은 선철, 응용된 선철. 황의적은 선철을 이용해서 주입 전에 마그네슘과 요 세륨, 탄소, 다른 책에는 칼슘 이렇게 나오기도 하는데 이거를 첨가하여 제조한 주철은 무엇이냐? 이거 구상, 흑연, 주철입니다. 8번입니다. 8번. 회주철. 회주철이라고 하면 보통 이제 탄소가 이제 흑연이면서 이제 형태가 박판의 형태로 석출된 나온 이제 주철을 말하는데요. 요게 내모성하고 이 진동 흡수 능력이 좋다. 그래서 이제 회주철을 이제 구조물에 쓰는데요. 이 조직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게 뭐냐? 우리 마오로 조직도 알죠? 마오로 조직도와에서 보듯이 주철 조직에 가장 영향을 미치는 건 탄소와 규소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오로 조직도 이렇게 쭉 보시면 이쪽 편이 탄소, 이쪽 편이 규소 이렇게 나와 있죠. 자, 정답 1번. 9번입니다. 용융 금속이 응고할 때, 즉 굳을 때 불순물이 가장 많이 모이는 곳. 이게 어디냐? 끝부분이라고 봅니다. 끝부분 결정립계. 우리 결정이 이렇게 있잖아요. 결정이 이렇게 있으면 이 끝부분에 잘 많이 모인다. 10번입니다. 표면 경화법. 제품의 표면을 딱딱하게 만드는, 경시키는 이런 방법에서 금속 침투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금속을 표면에 침투시키는 것인데 5가지가 있죠. 우리가 아연을 하는 세라다이징, 크로마이징, 칼로라이징, 알루미늄을 들어가는 거. 방전경화법은 아니고요. 그 다음에 실리코나이징이라는 규소가 들어가는 거, 붕소가 들어가는 보로나이징. 자, 요거 이렇게 있고요. 4번이 아닙니다. 자, 11번 보겠습니다. 자, 11번 보겠습니다.
자, 강자성체가 아닌 거. 우리 강자성체 뭐였죠? 강자성체는 자기장이 사라져도 자화 자체가 남아져 있는 거예요. 자기장을 주었을 때 그걸 제거해도 자화가 남아 있어요. 그거 크롬입니다. 크롬. 자, 12번입니다. 다음 가열 시간이 짧고 피가열물의 스트레인, 즉 변형을 최소한으로 억제해서 전자에너지 형식으로 가열하여 표면을 경화시키는 거. 전자에너지 형태, 표면 경화, 이거 고주파 담금질이 되겠습니다. 13번입니다. 사인바 하면 우리 하나 생각하시면 되죠. 사인바는 각도 측정기인데 45도보다 큰 각을 하면 안 되고요. 45도에서 이하의 각도에서 해야 오차가 작아진다. 그래서 3번이 틀린 표현입니다. 자, 4번입니다. 요거 좀 수정할 필요가 있는데요. 요거 정답이 3번입니다. 정답 2번으로 되어 있는데 요거 오타가 났습니다. 이거 3번이고요. 편심량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여기에서 보듯이 이 중심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서 좀 아래쪽으로 내려와서 돌기 때문에 위아래로 이렇게 하기 때문에 얘가 2배. 편심량이 6mm이기 때문에 이동량은 12mm에 맞추어야 한다. 그래서 정답 3번입니다. 15번입니다. 투영기로 측정할 수 있는 것. 투영. 제품을 투영을 함으로써 우리는 각도하고 치수를 측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 3번입니다. 16번입니다. 표준 게이지 종류와 용도로 잘못된 거. 자, 이거 보시면 나사의 피치는 뭐였습니까? 나사가 이렇게 있을 때 이렇게 나사산이 있죠? 산과 산 사이의 거리. 요게 피치인데 나사산의 각도가 아닌 피치다. 자, 그래서 3번이 틀렸습니다. 자, 17번 키 문제입니다. 마찰에 의해서 회전력을 전달을 하는데 축의 임의 위치에서 그 보스를 고정시킬 수 있는 키. 자, 축의 임의 위치에서 고정할 수 있다. 요거 원뿔의 형태, 우리 그 콜렛적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비슷한 용도인데 이게 원뿔 형태에서 이게 두세 군데 쪼개놓은 다음에 이렇게 축이 있을 때 요거에 때려 박음으로써 축과 보스 사이에 때려 박음으로써 얘를 고정시키는 거. 요거 원뿔 키입니다. 나머지는 요 밑에 읽어보시면 되고요. 자, 18번입니다. 핀의 용도. 자, 핀은 강도가 크지 않은 곳에 고정시킬 때 사용하기 때문에 너트의 풀림 방지나 볼트의 마모 방지, 그 다음에 분해 조립 및 조립할 위치 결정, 직접 강도가 정해지지 않고 간접으로 하는 곳, 이런 곳에 주로 쓰이는데 핸들과 축의 고정, 여기에는 주로 핀이 사용되지가 않죠. 요거는 큰 힘이 작용하기 때문에 그래서 1번은 주요 용도가 아니다. 19번입니다. 다음 중 너비가 좁고 얇은 긴 보이 형태를 하중 지지하는 스프링은 뭐냐? 이거 겹판 스프링이죠. 간단하게 그리면 이렇게 보이 형태로 이런 식으로 만들어져 있죠. 이런 식으로 만들어져 있고 또 여기서도 이런 식으로 다시 그러니까 판을 이렇게 겹쳐서 얘가 이제 홀을 이루다 보니까 얘가 이제 위아래로 이제 진동을 흡수하는 이런 판 형태로 스프링 작용을 하는 게 우리 겹판 스프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화물차의 짐칸, 이 하중 지지에 주로 쓰입니다. 자, 20번입니다. 지름이 6cm인, 자, 지름이 6cm입니다. 6cm인, 여기 밀리미터 단위이기 때문에 지름은 60mm다. 그 다음에 원형 단면 봉, 원형인 거죠. 봉에 500kN의 하중이 작용한다. 하중은 P라고 쓰기도 있는데 이제 힘은 F로 표시하는 게 편합니다. 500kN이다. 봉에 발생하는 응력은 자, 시그마 응력, 스트레스는 A분의 F, force. 자, 그러면 이거 에어리아는 우리 원형이기 때문에 4분의 파이 D의 제곱 형태고요. force 500kN, 500 곱하기 k는 10의 3승 뉴턴. 자, 요거 계산할 때 요 D에다가 60을 넣으면 다음과 같이 176.8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계산 시간 다음과 같이 할 수가 있고요. 파이는 보통 이제 3을 대입해서 이제 계산하면은 자, 파이는 보통 3을 대입해서 계산하시면 편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21번입니다. 평벨트 풀리. 벨트 두 가지 종류가 있죠. 평벨트와 V벨트. V벨트가 있는데 이거를 이 원형의 휠에 이거를 장착했을 때 요거를 장착하면은 평벨트 풀리고 요거를 장착하면은 이 V벨트 풀리가 되겠죠. 이 평벨트 풀리 구조에서 벨트와 직접 접촉해서 만나는 곳, 우리 여기 이렇게 됐을 때 이렇게 해서 여기 만나는 곳은 우리 림이라고 합니다. 22번입니다. 회전하고 있는 원동 마찰차. 원동, 원래 동력이 처음 발생하는 마찰차를 원동 마찰차. 그래서 얘를 보통 1첨자를 합니다. 1이 뭐냐면 그냥 D1이다. 요거 표시할 때. 그래서 D1은 250mm. 종동차. 이거는 원동차에서 원래 동력을 발생한 이 마찰차에서 따라 움직이는 곳. 그게 이제 종동차. 이거는 D2. 이렇게 보시면 되고 D2는 400mm다. 자, 토크는 힘 곱하기 작용 지점까지의 직선 거리인데 원형 같은 경우에는 여기 중심점에서의 반지름을 적용을 해줍니다. 그런데 최대 토크라고 했으니까 지름이 작은 것보다는 큰 곳에서 최대 토크가 나왔잖아요. 그래서 F 곱하기 2분의 지름의 B, 지름의 2 여기를 동동차를 대입해줍니다. 자, 그러면 이 힘은 마찰력 곱하기 밀어붙이는 힘으로 표시할 수 있습니다. 곱하기 2분의 지름인 400mm인데 미터 단위이기 때문에 0.4m. 자, 뮤는 마찰 계수입니다. 마찰 계수 요거 0.2 곱하기 P 밀어붙이는 힘 2kN 2000N 곱하기 2분의 0.4m다. 자, 요거 계산하면 80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3번 압축 코일 스프링 문제입니다. 압축 코일 스프링이라고 하면 이렇게 스프링이 이렇게 있을 때 압축을 주로 받는 스프링을 말하고요. 여기에서는 우리 평균 지름은 무엇이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선의 중심 요거를 평균 지름 D다. 이게 50mm고요. 여기서 이제 이 스프링 구성한 요 작은 지름 요거의 직경을 우리가 작은 소선이라 그래서 소선의 직경 D라고 합니다. 스프링 지수가 5랍니다. 스프링 지수 5. C는 이걸 C라고 하는데 C는 D분의 D예요. 스프링 지수가 5인데 이 소선의 직경 D는 평균 지름 50mm. 그러면 D는 얘 위치 교환하면 되겠죠? D는 5분의 50은 10. 그래서 스프링 재료의 지름은 약 10mm이다. 이렇게 스프링 재료의 지름 소선을 구할 수 있습니다. 24번입니다. 자동으로 하중이 걸려서 브레이킹 작용을 하는 자동 하중 브레이킹 종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자, 이거 정답 추갑식 브레이크인 형태인 원판 브레이크입니다. 정답 4번. 자, 25번입니다. 나사 문제인데요. 백래시, 백 뒷부분, 백래시. 그러니까 나사가 이렇게 있을 때 예를 들어서 얘가 이게 겹쳐 있다. 이때 이제 여기 유동하는 부분 요거를 이제 백래시라고 합니다. 이게 있으면 있을수록 이게 흔들리겠죠. 흔들리면 좋지 않기 때문에 이 정밀도가 떨어져요. 근데 높은 정밀도를 유지할 수 있는 효율 좋은 나사가 최근에 이제 공작 기계에 많이 적용되죠. 그게 볼나사입니다. 요게 볼의 형태로 이동하기 때문에 백래시를 가장 작게 할 수 있습니다. 26번 리벳이um. 리벳은 뭐죠? 이러한 리벳 볼트가 있을 때 내가 원하는 이런 판재들에 이렇게 놓고 자 이러한 이제 다이 같은 거에다가 얘를 때려 박으면 얘가 이런 식으로 이제 변형이 되죠. 그래서 영구이음 이런 형태로 영구이음이 되는 거 요게 리벳입니다. 그래서 요 리벳은 분해 조립이 간편하지 않고요. 분해 조립을 할 수가 없어요. 끊어버려야 돼요. 그래서 정답 3번이 장점에 해당하지 않는다. 자, 27번은 벨트 전동장치에 대한 문제입니다. 평벨트 전동장치와 비교해서 V벨트 전동장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자, 벨트의 단면이 이렇게 되고 V벨트는 벨트의 단면이 이렇게. 접촉면은 여기와 여기거나 얘는 여기거나 자 이렇게 접촉 면적이 다르죠. 얘가 접촉 면적이 더 높아요. 접촉 면적이.
그렇기 때문에 접촉 면적이 넓음으로 비교적 큰 동력을 전달한다. 맞는 표현입니다. 대신에 접촉 면적이 더 많기 때문에 미끄럼이 작고 속도비를 크게 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얘는 이게 엇걸기를 하지 못해요. 왜냐하면 이 V벨트 형태가 되기 때문에 바로 걸기만 이렇게 바로 거는 거, 풀리와 풀리 사이 바로 거는 것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2번이 틀린 표현입니다. 자, 28번입니다. 두께가 같은 두 개의 판재를 맞대기 용접한다. 우리 맞대기 용접은 이런 식으로 맞대어 놓는 걸 우리 맞대기 용접이라고 하죠. 이렇게 맞대어서 용접을 이제 시키는 건데 이 부분을 이제 용접하는 겁니다. 그런데 인장하중 이렇게 예를 들어 작용한다. 요게 요 P가 48kN, k는 10의 3승이죠. 이거에 대한 인장 응력을 이 내부에서 발생하는 인장 응력이 6MPa이다. 우리 파스칼은 뉴턴 퍼 미터의 제곱이죠. 근데 이 판재의 두께, 요 T, 여기 보면은 요 T, 여기가 우리 T라고 보겠습니다. 이 판재의 두께는 얼마인가? 근데 여기서 이제 요 용접부 요거를 좀 떼어 보면, 자, 요런 식으로 이제 용접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이제 용접이 될 텐데, 여기서 우리가 고려해야 할 점은 이 단면적을 계산할 때 이 부분만 계산합니다. 여기 수평으로 보고 위에 날리고 여기 요 부분만 우리 고려를 합니다. 요 부분. 그래서 이렇게 길이가 요만큼만 우리가 용접부를 지탱받는 단면적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얘가 이렇게 하중을 받는 겁니다. 이 면적이 P가. 그럼 얘가 T고요. 얘가 L입니다. 그 용접 길이 L은 32cm래요. 그러면 우리 시그마는 A분의 F 혹은 P로 이제 나오죠. A는 뭐냐면 그래서 이대 단면적이 T 곱하기 L입니다. 단면적 A는. 그래서 TL분의 F포스는 여기 48kN. 48 곱하기 10의 3승 뉴턴. 그래서 여기에 공식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31을 우리 미터 단위로 바꿔줘야 되기 때문에 0.31로 대입했고 이렇게 계산을 해보면 2.5cm가 나온다. 자, 29번입니다. 동력 전달 장치에 대한 문제인데 운전, 즉 움직이는 힘을 전달할 때 그 구동할 때가 조용하다. 아무래도 그 다음에 무단 변속을 할 수 있지만 일정 속도비 이상 얻기 힘들다. 이것은요 마찰차를 뜻합니다. 마찰차는 다음과 같이 이러한 원통형들이 서로 이제 굴러가면서 이 포스가 나오는 건데 요게 아무래도 얘가 더 빠르거나 얘가 빠르면 얘가 따라가지 못해서 얘는 미끄럼이 일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정 속도비를 얻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이게 기어, 플라이휠, 체인, 마찰차 중에서 정답은 마찰차로 볼 수 있습니다. 자, 30번입니다. 속도가 4m/s를 속도로 전동하고 있는 벨트의 전동장치에서 긴장측 장력, 우리 이거 TT라고 하죠. 보통 PT라고 표시하기도 합니다. 여기선 TT는 1.23kN이 되겠고요. 이완측 TS라고 합니다. TS는 0.49kN. 그 텐션인 장력이잖아요. 장력. 이게 타이트하냐, 이게 스무스하냐 그 뜻입니다. 그래서 이 평균적으로 TE는 TT에서 TS를 빼줍니다. 그런데 우리 동력의 단위가 있죠. 동력은 힘 곱하기 속도인데 여기에 TE를 적용합니다. 그래서 TE 곱하기 V. TE는 TT 마이너스 TS 곱하기 속도. 계산하면 2.96kW가 나옵니다. 자, 지금까지 총 30문제에 대해서 풀어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31번부터 60번까지 풀어보겠습니다.